우리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뷰티샵 매출상승연구소의 송진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매출을 팍팍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또 우리 원장님들께 하나의 선물을 자랑하고 시작할게요. 받은 사람의 예의로서.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귀엽죠? 약간의 목각 인형 같은 귀걸이인데요. 저하고 컨설팅을 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신나게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이 따님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딸의 그 귀걸이를 사주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귀여운 부엉이 귀걸이 있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의외로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예의로서 장착을 하고 왔네요. 길이길이 남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원장님들한테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이 원장님들이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 지금 우리 원장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뷰티샵을 운영하는 중에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가 꿀팁들을 방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컨설팅을 하면 출장으로 이제 먼저 현장을 가죠. 그래서 현장을 사항을 보고 그 원장님에 맞게, 그 샵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컨설팅이 들어가요. 우선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줌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인스타그램 DM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이 인스타 DM으로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제가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인스타 DM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또 진짠지 가짠지 판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많은 걸 보기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정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루트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유튜브에도 걸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 원장님들이 저하고 컨설팅을 하고 싶다면 문자나 아니면은 이제 채널, 아니면 그 링크를 타고 정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하고 이제 날짜를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줌으로 우리가 한 2시간씩 제가 하루에 2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료 컨설팅을 진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내가 어떤 게 문제일까?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답답하고 힘들까? 뭐가 잘 안 되는 걸까? 이런 게 좀 갈피가 잘 안 잡힌다면 주저없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렸고,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DM으로는 하시면 제가 안 본다는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너무 많아서. 또 왜 우리 DM 아시죠? 우리 원장님들도 인스타 해보셔서 불량 DM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차라리 그냥 DM은 안 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어떠한 서로 연락이 돼서 봐야 되는 경우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이렇게 자랑을 했고, 또 이제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 얘기를 할까 해요. 우리 이 원장님도 그랬고, 또 이제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교를 가지신 원장님들의 고충.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현장을 갔더니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장사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도 다 장사죠. 매주 일요일 휴무는 평준화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신자분들께서는
주일은 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놓죠. 그리고 또 보면은 매장에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것들 구절 같은 거가 이제 걸려 있던가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죠. 맞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더 확실히 알았죠. 그게 뭐였냐면 이제 처음 만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뭔가 불편했던 이야기, 내가 지금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빠진 이야기, 이제 그러면은 그거 거의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마케팅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장을 직접 가서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더 이제 자세한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우리 원장님이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그 기독교 신자다운 발언을 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제가 뭐 기독교 신자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게 손님들하고 약간 괴리감이 느껴졌는지. 여기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기가 지방이고 바로 근교에 우리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왜 절이라는 게 산속 깊은 곳에도 있지만 도심 속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절이라는 게 아주 그러니까 산속 깊은 곳에 있으면 좀 크죠. 근데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간단하게 좀 뭐랄까? 좀 특이했어요. 저도 이제 아주 그렇게 미니 절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 가정집 같은 느낌으로 해서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성 보살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뭐 이런 스님이 계시고 이런 곳이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마을이 이제 마을이라고 하나? 갑자기 마을이나 절 얘기가 나오니까 마을이는 거기가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나이대 형성대가 젊은 사람들 층보다는 거의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나이대가 50대 정도, 60대? 뭐 이 정도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형성을 조성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절이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그곳에 오픈을 하고 고객들 층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불교 신자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손님들하고 응대를 할 때 우리 원장님이 실수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원장님들 내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종교색을 고객과 이야기할 때 드러내지 않아야 되죠. 저번에 우리 정치 이야기할 때하고 똑같아요. 내가 종교색을 드러낸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원장님이 이제 한 예를 들었으니까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기독교의 발언만 옹호를 한다던가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장님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나 은연중에 손님들한테 타 종교에 대한 뭐랄까 비방은 아니에요. 그런데 배척하는 듯한 말투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단한 말투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예를 볼까요? 하나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 제사. 우리 원장님들 기독교 신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사. 그러면 기독교 신자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죠. 근데 우상 숭배라 그래서 안 지내죠. 그러고 기독교가 아닌 또 뭐 불교 이쪽 분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내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쪽 손님들이
불교 신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딱 단절돼 버리는 거. 바로 그 이제 제사 이야기 나올 때죠. 자, 제사 이야기 나올 때 우리 원장님이 어떤 대화 패턴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손님들이 그 제사를 지내네 뭐 어쩌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손님들하고 공감해주면서 들어주면 되잖아요.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모른다면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이쪽 분야만 하고 공부하고 하느라고 그런 쪽에 대해서 전혀 몰랐네요. 우리 고객님 때문에 알게 돼서 정말 감사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 고객이 굉장히 으쓱해지면서 또 내가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기쁨에 술술술술 이야기를 해주면서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기독교라 제사 안 해요. 그런 거는 우상숭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대화가 이제 뚝뚝 끊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르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그냥 고객님의 말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입장이 되면 좋으련만 우리는 기독교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종교가 달랐을 때 이야기가 서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뚝 끊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밖에 휴일을 썼을 때 주일은 쉽니다. 이제 뭐 주일은 쉽니다가 꼭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그 주변이 이제 오래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불교 신자들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형평성 있게 그냥 평준화되게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원장님이 곳곳에 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다 보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유난히 종교색이 짙은 분들 있죠. 이제 타 종교를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 종교를 그닥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샵에 오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한 끝에 그 밖에부터 이제 이제까지 했던 걸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런 왜 교회를 다니면서 필요한 그런 액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종교색이 안 드러나는 그냥 샵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대화 패턴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원장님이 그 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를 다니니까 저는 교회 다녀서요. 네, 그런 쪽에 관심 없어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님들이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딱 끊기는, 딱 단절되는 느낌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샵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내가 오픈했을 때 손님들이 막 이제 몰려왔는데 점점 손님들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어떤 거죠? 그렇죠. 뷰티샵을 운영하는 우리 원장님의 덕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타 종교인 사람을 이렇게 딱 끊어내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 원장님들이 봐야 돼요. 그렇다고 다 좋아요. 예, 그럼요. 저도 같이 다닐게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종교색이 정확하다 라는 거를 보이지 않기. 그리고 그 종교색이 정확하다라는 거에 반해서 여기 원장님은 비방은 아니었지만 아예 단절되는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 종교의 이야기를 하면 예, 저는 교회 다녀서요. 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런 거
저는 싫어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원장님은 나름대로 저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손님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쁨으로 오죠. 아, 저 원장은 진짜 원장님은 말이 안 통해.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이야기만 하기를 원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럼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대화 패턴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했더니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까지도 배척이 되는 말을 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이왕이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강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자신도 모르게 손님한테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분도 기독교 신자인데 서로 교회가 달라. 그런데 손님한테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서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잘 통해. 그러다가 이야기를 막 통하다가 우리 교회가 더 좋은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우리 교회가 더 좋은데 한다고 한들 우리 원장님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원장님은 내가 가면은 자기 교회 자랑만 하고 자꾸 나보고 자기 교회 오라 그런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주변 상가 사장님들하고 또 손님들이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장님과 우선은 정비할 게 이 말의 중요성, 그리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정비를 하고 또 이제 그동안 패턴, 내가 진짜 말 그대로 기독교 신자예요 하고 확 드러냈던 이 샵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바꾼 케이스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진 않은지 나의 언행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교색을 드러내는 순간 손님은 갈립니다. 모든 손님을 다 받고 싶다면 절대 종교색 또한 심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우리 원장님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손님들이 뭐라 그랬죠? 사랑방처럼 느끼게 하면서 와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편안한 안식처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손님이 한 번 오면 이렇게 밥 먹고 그냥 가고 뭐 이런 식당이 아니라 우리하고 교감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번 오면 1시간은 우리와 같이 1대1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있다. 그럼 다시는 안 오죠. 또 우리한테 오는 고객님들은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오죠? 네,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뭔가 기분 전환이 하고 싶어. 그럴 때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가 잘 통하니까 더 오고 싶잖아요. 꼭 기술을 떠나서. 꼭 기술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기술과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응대해 주냐, 나와 잘 통하냐, 그러니까 고객과 잘 통하냐인 거죠. 그래서 고객이 그걸 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도 이제부터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종교색을 심하게 드러내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자제하셔야 돼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원장님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나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는 그래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심취해서 같이 그냥 동조를 확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삼가야 된다. 우리 원장님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이 종교가 있든 없든 내가 그런 쪽에 있어서 너무 심취해서 비방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 무슨 종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무 배척하고 있진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나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다면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원장님이 그 종교색을 완전히 없애고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단절된 이야기도 없애고 교감이 되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 패턴으로 바꾼 뒤에 손님들한테 그게 점차 소문이 나서 다시 발길 돌린 고객들이 돌아오게 돼서 우리 원장님이 매출이 팍팍 올라서 기쁨의 환희를 느꼈고, 또 다른 원장님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귀걸이 선물해준 원장님 덕분에 또 이 이야기를 우리 원장님들과 하게 됐네요. 자, 우리 원장님들도 나도 모르게 종교색에 너무 심취되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손님들과 단절된 대화를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만나요. 안녕.